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상용차가 운전자 없이 스스로 주행하는 시대가 새만금에서 현실이 됩니다. 자율운송 실증지원센터가 이르면 내년 2월 착공해 12월 준공할 전망입니다. 수년간 난항을 겪어온 부지 문제가 해결되면서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을 4년 뱀띠해인 올해 익사는 명암이 교차하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호남권 첫 코스트코 유치와 공원 일몰제에 대응한 민간 특례 사업이 7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반면 이춘석 의원이 주식 차명 거래로 물의를 빚었고 익산시청 공무원은 수의계약 비리로 실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상용차가 운전자 없이 스스로 주행하는 시대가 새만금에서 현실이 됩니다. 자율운송실증지원센터가 이르면 내년 2월 착공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수년간 난항을 겪어온 부지 문제가 해결되면서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시속 80km로 달리는 2.5톤 화물차. 운전자 없이 스스로 주행하는 자율주행 상용차 실증이 새만금에서 본격화됩니다. 최대 120m까지 인식하는 라이다와 360도 전방위 레이더, 돌발 상황에 대응하는 센서를 갖춘 자율주행차의 주행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자율운송 실증지원센터가 새만금에 들어섭니다. 최근 비흥공원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공공시설 용지에서 지원시설 용지로 변경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미 설계를 마쳤고 조만간 시공업체 선정에 들어가 이르면 내년 2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승인이라고 변경 승인이 됐으니까 2월 정도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새만금 관광안내소에 건립될 예정이었지만 항만법 문제로 해양수산부와 협의가 무산되면 부지 확보에 수년간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72억 원을 들여 내년 9월 실증지원센터가 완공되면 자율주행 성능시험 결과를 데이터로 축적해 상용화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만금에서는 지난 2015년 자율주행 시험 1단계를 시작으로 2021년 상용차 자율 군집주행 테스트베드가 구축됐습니다. 이번 3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 전국 최초의 자율주행 상용차 실증 인프라가 완성됩니다. 상용차를 자율운송할 수 있도록 지금 연구하는 거고, 상용차 자율주행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이제 궁극적인 목표인데,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온다든지, 날씨가 안 좋아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다 관리해가지고. 국내 상용차 생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전북.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한 미래형 상용차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입니다. 정부가 새만금 수상태양광 조기 추진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호영 국회의원은 국회 간담회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조기 추진과 관련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발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안 의원은 새만금의 4.7기가와트 전력 생산 계획이 완성되면 용인 반도체 새만금 이전에 필요한 기반이 구축된다며 적극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이 정치권에서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과 용인 지역 당협위원회 관계자들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단지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논란은 즉시 종식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인 지역구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향해 용인 반도체 산단의 지방 이전 요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 불가 주장에 대해 국민을 기만하는 억지라고 비판했습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전력 공급 핵심 시설인 동비응 변전소가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154kV급 동비응 변전소의 가압을 완료하고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압은 새만금 산단 내 입주 기업들의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력 공급 지연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내년 남비흥 변전소, 내후년 서비흥 변전소 등을 추가로 확충해 산단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익산 주얼리 임대 공장에 3개 업체가 입주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귀금속 제조 유통기업 스테리그룹과 익산 귀금속 제조업 협동조합, 패션 주얼리 전문기업인 한신주얼리가 입주합니다. 주얼리 임대 공장은 낭산면 9평리 일원에 1000여 제곱미터 규모로 모두 4개 동이 지어졌습니다. 단지 내에는 연구개발과 폐수처리 시설을 일괄 배치해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얼리 제조에 맞는 환경을 갖췄습니다. 안후영 국회의원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 수익이 배당되는 도민 성장펀드를 운용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새만금 해상풍력과 태양광, 조력발전, 송전망 수익을 도민이 직접 배당받는 구조를 갖춘 도민 성장펀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원택 국회의원이 군산 조선소 재가동 등 지역 해운 조선산업 부흥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원택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의 조선업 부흥기조와 맞물린 마스카 프로젝트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군산 조선소를 단순한 지역 조선소가 아닌 국가전략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북 조선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장기간 표류해온 군산 조선소 재가동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내 인구 감소세가 뚜렷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도내 주민등록 인구는 172만 5천여 명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1만 2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도내 시군 가운데 남원의 인구 감소가 가장 컸으며 완주와 김제, 순창, 진안 등 4개 시군은 인구가 늘었습니다. 을사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올해 익산은 호남권 첫 코스트코 유치와 공원 일몰제에 대응한 민간 특례 사업이 7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반면 이춘석 의원이 주식 차명 거래로 물의를 빚었고 익산시청 공무원은 수의계약 비리로 실형을 받았습니다. 익산시가 호남권에서 처음으로 코스트코를 유치했습니다. 지난 8월 토지 매매계약 체결 이후 관련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고 입점 부지 연결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찬반 대립이 불거진 상황이어서 상생 방안 마련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지역 상권과의 균형 있는 공존을 위해 사전에 지역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공원 일몰제에 대응해 7년간 추진됐던 민간 특례 사업이 소라공원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소라공원은 LH가 17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710억을 들여 테마숲과 산책로, 휴식공간, 놀이시설 등을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익산은 마동과 수도산, 모인 소라공원 등 93만 제곱미터의 도심공원이 구축됐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활보하는 공간으로 근처에는 지역아동센터, 노인시설 있잖아요. 정말 그 자연과 우리가 함께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은 축복받은 거죠. 2027년부터 익산 전역에 광역상수도가 공급됩니다. 익산시와 수자원공사는 협약을 맺고 광역상수도 공급관로 설치 공사를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수돗물 공급 체계가 광역상수도로 100% 전환되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대응책이 요구됩니다. 우려하시는 임금 인상 부분은 유수율 제고 사업 등을 통해 누수를 줄여 비용 부담을 낮추고 전환 초기에는 장기 할인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인상폭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삼선 연임이 제한된 정원율 익산시장이 내년 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신을 행정 전문가로 내세우며 새만금을 인공지능 산업 중심으로 만들고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해 산업 특례를 신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북이 수도권 중심 정책 속에서 소외되고 호남 안에서도 지역 격차에 시달리고 있다며 도민의 자부심 회복을 약속했습니다. 저는 이제 익산에서 증명한 변화와 힘을 전북 전체의 변혁으로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이 결단은 개인의 정치가 아니라
전북의 미래를 향한 책임적 선택입니다. 이춘석 국회의원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경찰은 4개월 넘게 수사해 금융실명법 위반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이 의원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유권자들은 강한 실망감을 드러내는 등 지역구 민심이 요동쳤습니다. 너무 창피하고 이건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금 어느 시기인데 말로 표현할 수 없도록 실망스럽고. 수혜계약 비리가 발생해 익산시의 행정 신뢰도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간판 개선 사업과 관련해 익산시청 전 회계과장이 구속됐고 1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익산시는 수혜계약 비리를 차단하겠다며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 등을 놓고 여지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선정 사유, 그 다음에 누구하고 계약을 체결했는가 이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명시하도록 해서 모든 시민들이 저희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은 알기 쉽고 또 관련 업체들도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2025년. 올해 익산은 경제와 행정, 정치 분야 등에서 명암이 갈리는 등 다사다난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고창 유경오리 농장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고창 부안면의 한 유경오리 농장에서 검출된 H5 항원을 정밀 검사한 결과 H5N1형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해당 농장에 대한 살처분을 진행한 데 이어 철새 도래지와 가금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검사와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겨울 들어 도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농장은 지난 15일 남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올해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관할 지역에서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지난해보다 66.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지청에 따르면 올해 관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고는 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명에 비해 8명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새만금 개발사업과 항만하역, 중공업 등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관리한 점이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익산시민사회연대가 익산시의 청렴도 최하위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단체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익산시의 종합청렴도가 지난해에 비해 3등급이나 하락한 것은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가 시민들과 공직자들로부터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평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익산시장은 공식적인 사과에 나서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 시스템과 상식적인 감시 견제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익산시민사회연대는 참여연대 등 16개 단체로 구성됐습니다. 학령 인구가 줄면서 내년 도내 학급당 학생 수가 하향 조정됩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25명에서 27명 수준인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2명씩 줄이기로 했습니다. 중학교도 지역별 여건에 따라서 최대 3명씩 줄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는 2개 학년을 묶어 한 학급으로 만드는 복식 학급으로 편성할 방침입니다. 군산 조총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가 오는 29일부터 업무를 시작합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착공한 조총동 행정복지센터는 92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3천여 제곱미터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만들어졌습니다. 내부에는 민원실과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6개, 시민쉼터 등이 마련됐습니다. 군산시는 신풍동과 옥산면 행정복지센터도 신축할 계획입니다. 육상 무기질 김양식과 자동 채취 기술이 특허를 받았습니다. 전북도는 육상 김양식과 관련한 기술 2건이 특허청 심사를 거쳐 특허 등록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등록된 기술은 김발 없이 김을 엽채 상태로 재배하는 무기질 양식 기술과 수조 내에 부유하는 김엽채를 효율적으로 자동 채취할 수 있는 기계 장치입니다. 이번 기술은 육상에서 연중 안정적인 김 생산과 채취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군산시가 전북도의 투자유치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시는 지난 2024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3건의 투자 협약을 체결해 모두 2조 7,5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평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번 투자 유치로 2천여 명의 신규 고용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김제 온천지구에 삼성급 호텔 건립이 추진됩니다. 전북자치도와 김제시는 26일 민간 호텔 사업자와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업자는 김제시 상동동 김제온천 관광지 1원에 2028년까지 365억 원을 들여 지하 1층에 지상 7층 규모의 삼성급 호텔을 건립합니다. 도내 혈액 보유량이 3.81분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북혈액원에 따르면 26일 0시 기준 도내 혈액 보유량은 적정 혈액 보유량인 5일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혈액형 별로 보면 A형이 2.7%로 가장 적고 O형이 3.3%입니다. 이어 B형과 AB형은 각각 5.4%와 5.1%로 적정 보유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안위도가 해양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부안군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수거 사업을 진행한 결과 해양 쓰레기 340톤이 수거됐습니다. 위도 주민 83명이 참여해 연안과 해안가에 방치된 폐어구와 스티로폼 등 각종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부안군은 청정 해양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내년에도 주민 참여형 정화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입니다. 군산시가 해관부의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전문 인재 양성 평가에서 선도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시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군산시는 기술교육과 실전 프로젝트 등에서 권영주무관이 높은 성적을 받아 도내 유일 선도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의 거점기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 권영주무관은 지난 9월 AI 기반 행정 매뉴얼 서무실록을 개발해 누적 방문자 17,00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익산 제야애종 행사가 31일 중앙체육공원에서 밤 11시에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는 경주 에이펙 코리아의 선곡전 개최를 기념하고 자매도시인 경주와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이원 생중계 방식으로 마련됐습니다. 당일 밤 9시부터 겨울 먹거리 나눔과 시립 풍물단 공연, 백제 신라 진상품 교환 퍼포먼스 등 다양한 사전 행사가 펼쳐집니다. 특히 타종 행사는 익산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가 행안부의 지방물가 안전관리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4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군산시는 이번 평가에서 상위 5%를 기록해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전국 자치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는 공공요금 관리와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 지방물가 안정 등을 기준으로 이뤄졌습니다. 군산시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우수사례 공모 2개 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센터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자활사례관리 우수상과 청년 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센터는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사례관리와 맞춤형 자활계획, 청년 대상의 맞춤 진로 탐색과 취업 연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익산 출신 시조시인 가람 이병기 선생의 문학세계를 조명하는 기획전, 빼어난 가는 잎새 굳은 듯 보드랍게가 가람 문학관에서 열립니다. 오는 4월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가람 선생의 시조 15편을 교감, 비극, 순환 3가지 키워드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가람 문학관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익산시 협의회가 익산시에 300만 원 상당의 백미를 전했습니다. 쌀은 익산 행복 나눔 마켓 뱅크를 통해서 저소득 가구에 전달됩니다. 단체는 익산 지역의 전기공사 업체들이 모여서 구성됐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익산과 군산의 아침 기온 영하 6도로 시작합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고요. 전북의 최고 기온 5도에 그칩니다. 강추위는 내일 낮부터 차츰 회복되겠습니다. 군산도 일요일 낮부터 최고 기온 9도를 보이겠고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